자, 오늘 여러분 이제 8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86페이지.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일단은 형식 면에선 글쓴이가 쓰는, 필자가 쓰는 전략에서는 질문이랑 답변이라는 제일 쉬운 형태를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적으로도 법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포맷 정도는 하나 정도 알려줄게요. 자, 머리가 왜 그래? 왜 코뿔소가 돼서 왔어? 뿔소야, 교재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잘했어. 그거 안 가져가도 돼, 그럼. 그래서 여러분, 질문과 답변이라는 거는 되게 쉬워.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겉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운데, 그냥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질문이면은 별표 존나 친 다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답변을 정리해 봐야 된다고. 이거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태도 자체가. 질문이 나오면 그렇구나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위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 2편 정도 글을 보고 와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맨 처음 거 너무 시간 많은데 8분 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린다는 뜻은 뭘 놓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읽고 나서. 필기는 88페이지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 답변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처음에 질문이 나오고 나중에 나오지도 않아. 사실은 그냥 다 질문 전체에 흩뿌려져 있죠. 그쵸? 초반부에 제시된 질문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몇 개가 나왔어? 질문이 2개가 나왔다고. 질문이 2개가.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 무엇이 적용돼야 되는지. 무엇이 적용돼야 되는지. 뭐랑 뭐가 충돌했을 때? 법과 계약이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지문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독해 기술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문이지만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면은 계약서를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근로계약서. 그쵸? 아르바이트 하면 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아직도 근로 문화가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알바몬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업체가 저걸 하나의 강점으로 생각하면서 밝히지 않아요? 우리는 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우리는 사대보험 가입해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 이거랑. 우리는 월급을 줍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실제로. 그래서 법이랑 계약이랑 이 2개 중에 뭐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곧 근로계약서 쓸 테니까 나오는 내용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법이랑 계약이랑 다를 때, 이거 똑같아요. 법이랑 계약이랑 다를 때 법적 불이익은 있는가? 이 2개로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문장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문장의 질문은 중요한 문장이 아니야.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았어요. 파손되었어요.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있죠?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 바로 다음 문장에 답이 나오잖아. 법에 따르면 누구다? 건물주가 고친다. 건물주가. 저기 뒤에 있는 창문이 깨졌어. 그럼 누가 고쳐야 돼? 건물주가 고치겠죠. 물론 제가 깼으면은 제가 고쳐야 되겠지만, 그쵸? 외부에서 날아와가지고 돌 날아와가지고 깨졌으면은 건물주가 고치겠죠. 안녕? 자, 여기서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계약서를 어떻게? 저 정도는 세입자가 고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야.
이처럼 항상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게 여러분 뭐를 해주는 거야? 요약을 해주는 거잖아.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요약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앉고 싶어? 너 어차피 그렇게 다 나오고 있어 지금. 거기 앉고 싶어. 알았어. 윤성아, 배는 괜찮아? 너 굴 먹었어 혹시? 노로바이러스 아니야?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이렇게 어긋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의 내용은 뭔데? 법의 내용은 요거고, 건물의 계약서의 내용은 요거죠. 이렇게 어긋날 때 뭐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뭐가 없어도, 물음표가 없어도 질문이죠. 그리고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이 두 개니까 모두 두 개야. 답변도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해됐어요? 이제 어디가? 알았어요. 가져가요. 교재 갖고 왔어요? 자, 얘들아, 질문이 두 개면 뭐다? 당연히 그래서 답변도 두 개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연결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용어가 여러분 지금 세 개가 나오죠. 뭐냐면은 임의법규, 그쵸? 그 다음에 단속법규, 그 다음에 강행법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이 세 개의 개념을 정리할 때, 이 세 개의 개념을 기억할 때 뭘 위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질문 두 개를 위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용이 어떻게 깔끔하게 머릿속에서 나오면서 끝나죠. 사법은 이제 전형적인 뭐가? 배경 지식을 넣어주는 단락이 들어가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니잖아. 어디 갔어? 맞네요.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자, 사법은 이런 것이다. 여기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사법에 대한 설명.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 여기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거를 임의법규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뭐가 있어? 임의법규에는 바로 누가 우선 적용돼? 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함부로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면 안 돼요. 사인을 하면은. 이해됐어요?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 혹은 어떤 거야? 내 상식과 다르네. 여러분들 법적 지식이 알 리가 없으니까. 내 상식과 다르네 라고 했을 때 이것 조금 이상하다 라고 해서 항상 여러분 계약서는 그 자리에서 사인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받아갖고 가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에서 회원가입하듯이 그냥 어떻게 형광펜에다가 사인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사인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제일 대표적인 여러분 병신 같은 규정이 뭐냐면은 그 인턴 기간을 둬가지고 인턴 기간에는 뭐 임금의 80%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바몬에서 시급 2만 원 이렇게 딱 써 있어. 시급 2만 원. 그러면 이제 오 씨발 하면서 클릭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자기네들이 인턴 개월이 3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이제 임금을 50%만 준다 라고 한 거야. 어때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법에서 여러분 이걸 허용할까 안 할까? 설비야 말해봐. 네가 생각했을 때 허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인턴 기간을 줄 수 있다. 인턴 기간에는 시급을 낮게 줄 수 있다. 허락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허락합니다. 허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법으로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그런 법이 어딨어? 이런단 말이야. 웃긴 거는 법을 모르면서 그런 법이 어딨어라고 외치는 게 존나 웃겨. 있어요. 다만 선생님이 지금 말한 예시에서는 인턴 기간의 기간을 어겼어요. 인턴 기간은 한 달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또한 인턴 기간에 임금을 낮게 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최초의 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시간 외의 업무에서는 15분마다 시급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뭐 9시부터 뭐 3시까지 근무 이렇게 써 있고 단 출근 시간 15분 전에 와서 준비한다. 출근 시간 10분 전에 와서 준비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제 그건 여러분 뭐야? 그거는 근로 시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계약서의 갑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 그쵸? 하지만 이제 여기에도 시급이 인정이 되는지를 물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사인을 해버리면은 그건 뭐야? 네가 받아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대표적인 임의법규예요. 임의법규.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무섭게도 이 임의법규가 뭐야?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에 여러분 이게 뭐라고? 원칙이라고. 원칙.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라고. 이게. 왜냐면 우리는 무슨 국가니까? 자유국가니까. 국가의 개입을 최소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뭐 위에 있을 수가 있어? 법 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법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제일 잘못 배우는 게 뭐예요? 법은 약자의 편이다. 선생님, 그게 틀려요? 아, 틀려요. 법은 여러분 약자를 위해 가지고 써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약자 중에서도 뭐를 아는? 법을 아는 사람의 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은 여러분 저절로 보장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라고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이제 이야기한 거는 바로 뭐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다? 네, 수선 의무 조항은 바로 임의법규예요 라고 돼 있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만큼은.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설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이 적용돼요 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말이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야? 화제가 법과 계약이 충돌했을 때 뭐가 결정이 된다? 계약이 결정이 된다. 만약에 정하지 않았으면 법을 따라간다.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잖아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보라색 부분들은 이런 것까지 막 꼼꼼하게 읽으면은 네, 중요한 게 가려져가지고 그 무엇도 꼼꼼하게 읽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읽을 때 강약을 잘 조절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거는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은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예외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있는 요 두 개는 전부 다 뭐의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라고.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우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얘들아 이거 바꿔 쓸 줄 알아야 돼.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둔다라는 말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바꿨어야 돼요? 그렇죠. 계약이 우선이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단속 법규라고 부르죠. 우리 혜빈이가 지난주에는 말똥했는데 오늘은 좀 졸려 보이는데? 혜빈이 어제 늦게 왔지? 근데 왜 저러지? 벌써 체력이 다 떨어지는 건가? 단속 법규예요. 단속 법규는 여러분 뭐가 우선 적용되고 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뭐가 있어? 법적 불이익이 있죠. 법적 불이익의 종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뜻하죠. 아이씨.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업주가 벌금을 내면 네가 받아? 네가 저기 주차 위반 누가 장애인 구역에다가 주차해놨어. 그럼 그거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줘?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랑 반반 나누시죠 라고 해서 국가가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태료는 계약을 어긴 사람한테는 뭐예요?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만 계약을 어겨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한테는 보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계약을 잘못해서 피해를 받으면은 보상이 안 된다는 거야. 상대방한테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처럼 변태 같은 사람들은 그걸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한테 이득이 생기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여러분 저한테도 손해가 돼도 상대방한테 더 큰 손해가 되면 저는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료. 보험료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업장에서 제대로 안 하면은 퇴사할 때 어떻게 이 새끼들 사대보험 적게 신고했다 라고 하고서 이제 건강보험에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사대보험을 적게 신고했으니까 나도 돈을 더 내야 돼요. 하지만 저쪽은 더 많이 내죠. 저는 해요. 좆대 봐라 이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직원이 존나 짜증나는 직원인 거야. 왜 짜증나는 직원이냐? 법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저도 이렇게 흑화하게 된 거에는 경위가 있는데 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았어. 나도 사회는 정의롭고 밝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그쵸? 나를 되게 인간으로 대해줄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건 그냥 개씹 노답이에요. 그냥 모르면 등쳐먹어요.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빼놓고는 다 적이에요. 내 친구 말로는 자기는 아빠랑도 적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랑 같이 사업하거든. 그래서 우리 아빠 보니까 나랑도 적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누구든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뭐밖에 없어? 법밖에 없다고. 법밖에.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 쪽에서 일할 때 엄청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읽어봤어요. 법전을 사다가. 국어 선생님께 읽어보면 되죠. 읽어봤더니 역시나 다를까 안 되더라고. 안 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어긴 거 이 새끼들 단속법규 몇 개 어겼고 강행법규 몇 개 어겼고 이거 다 체크해 놓은 다음에 저는 항상 나갈 때 꼰질러요. 그걸 여러분 중간에 꼰지르면은 족밥이고 나갈 때 어떻게 마일리지식으로 꼰지르면은 네, 잘하면 회사 문을 닫게 할 수 있어요. 잘하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한테 월급을 안 받아? 그럼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월급을 안 주게 만들게 라고 하면서 이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여러분 벌금이나 과태료가 2억 3억 나오면은 회사가 자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을 닫아요. 그쵸. 왜냐면 회사에 돈은 갚을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삼성처럼 큰 기업은 어기지를 않아요. 애초에 조소들이 문제야. 조소들이. 윤성 알았어 몰랐어? 그런 데 가지 마. 단속법규. 뭐 여러분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뭐 연예 기획사 이런 데 다 조소예요. 보면은 어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자, 여기서 여러분 단속법규는 벌금만 주는 거죠. 벌금만. 그래서 예시는 공인중개사 예시가 나와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법률 지식 하나를 채워주고 갈게요. 어디다가 써놓을까? 마부아. 이거 좀 지울게. 여기다가 여기 2번이라고 해서 법적 불이익. 있는 거죠. 이렇게 벌금이나 과태료 내야 돼 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 아니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여기도 있잖아. 강행법규도 여기도 있고 여기는 뭘 적용해? 여기는 법을 적용하잖아. 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야? 계약이 무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 뭐가 와야 돼? X가 와야 되잖아요. 이걸 묻고 있는 문제가 몇 번 문제야? 2번 문제잖아. 그랬어? 라는 눈치인데 우리 애들이 언제쯤 시야가 넓어질까? 2번 문제를 이렇게 기억하고 니은이 한 세트, 디귿하고 리을이 한 세트라고 보면 하수예요. 하수라고 하수. 이렇게 봐야 고수죠. 기억 디귿이 한 세트,
니은 리을이 한 세트죠. 왜냐하면 지금 위에 있는 조항은 뭐야? 무슨 법규야? 임의법규니까 법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게 포인트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런 거 좀 선지 한 번에 읽는 연습하세요. 한 번에. 시야를 넓게 가지고. 한 줄 한 줄 읽어가지고 OX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느리게 풀어.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도 추론했느냐? 로 물어보는 거죠. 이게 2번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야. 자, 그거 이전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니까 R이라고 붙여놓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계약이라는 지식 봐봐. 계약. 계약을 하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존재하죠.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를 뭐라고 불러요? 무식하군요. 뭐라고 불러요? 이게 문제야. 씨발 우리나라 고3들은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저기 유럽이나 독일처럼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사회 시간에. 격하게 끄덕끄덕 걸어봤자 안 가르치니까 지금 잘 들어도. 알았죠? 갑과 을이라고 불러요. 계약의 당사자를 갑이랑 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은 복수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를 한 번에 계약할 수도 있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사람을 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계약서를 읽는 사람은 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갑질을 할 수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왜 갑질이란 말이 나온지 알겠죠? 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도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한 조항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저의 전 학원에서도 갑질을 하려고 계약서를 써서 족같은 조항을 들이미니까 어떻게? 제가 사인 안 하고 계속 버텼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진짜 머리가 띵해지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계약서를 네가 써갖고 오라 그랬어요. 세상에 유례 없이 을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계약서를 쓰려면 그만큼 어떻게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제가 계약서 내가 쓸 테니까 나한테 법률 자문비용 얼마 줄래? 라고 했더니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깐깐해지는 사람이라 그냥 우리 서로 믿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왜냐면 내가 깐깐해지면 얘들아 한도 끝도 없어. 다 태클 걸어. 계약서상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런다고. 청소가 안 돼 있네? 이거는 그럼 계약 위반이니까 저한테 위약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아유 씨발 대충 둥글게 살자라고 하는 건데 저한테 이거 쓰자 그랬죠.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우리 다 조쏘야. 그러니까 법률팀이 없으면 다 조쏘예요. 기업의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법률 변호사가, 사내 변호사가 있으면 대기업이고요. 사내 변호사까지는 필요 없어. 법률 자문 기구가 있어야 돼요. 외부라도. 그곳은 없어요. 노무사나 끼고 일하는 것 같던데. 아휴, 갑하고 을이 나오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행위라고 불러요. 행위. 자, 이렇게 여러분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잘 들어요. 효과 혹은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국가가 보증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앞에 무섭게 법적이란 말을 붙여요. 혹은 법률. 그래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뭔가 멋있죠? 나중에 여러분 누구랑 싸울 일 있으면은 앞에다가 법적이란 말만 써도 상대가 되게 쫄아. 지금 상담한 분이 저한테 하신 거는 법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한자어 같은 거 써가지고 클레임 걸면은 갑자기 높은 사람 바꿔줘요. 뭐 혹은 그냥 알아서 돈이 들어와요. 반품으로. 그러니까 법을 잘 알면 여러분 되게 좋다니까요. 왜냐면 약자의 무기잖아. 그리고 웃긴 거는 상대방은 몰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효력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되게 쉬워. 권리예요. 권리.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외우기 쉽게 이 권리는 다 청구라고 쓰면 돼. 청구. 청구.
청구.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매매 계약이 제일 많겠죠? 매매 계약. 뭘 사고 파는 게 제일 많잖아, 니들이. 예를 들어 당근마켓의 매매 계약을 생각해 볼까요? 당근마켓에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판매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사람이 갑인 줄 아는데 대부분은 파는 사람이 어떻게 파는 행위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갑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파는 사람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죠? 제 에어팟 미개봉 신품 보낼 테니까 뭐를 요구해요? 약속한? 그치. 뭐를? 돈을 청구할 수 있죠. 잘 들어 얘들아. 되게 쉬워.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치? 이 사람이 청구했으면은 을은 뭐 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 돈을 보낼, 돈을 줄 의무가 생기죠? 물건만 받고 돈 안 주면은 어떻게 돼? 경찰 오죠? 그래, 국가가 보증했다는 뜻이라니까? 네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에서 물리치료 해주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당근마켓에서 에어팟 샀어요. 그럼 갑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네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뭐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물건의 직접적인 지배 상태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의 직접적인 지배 상태를 건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점유 이전이라고 불러요. 점유 개정이나. 나중에 나와요, 지문에서. 따라서 여러분 이 갑한테는 무슨 의무가 생기는 거야?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을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급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약으로 발생하는 의무를 급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법치사회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돼요. 법치사회라는 거는 분쟁이 생겼을 때 뭘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야? 물리치료가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잖아. 법으로. 알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때리면 안 된다고. 내 돈 알겠잖아! 이러면서 때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냥 조용히 신고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현장에서 거래하는 게 제일 좋죠. 자, 보시면 여기 나오죠? 계약의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이 돼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 급부라는 말이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뭐야? 계약으로 발생하는 의무를 급부라고 부르는군 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고객님은 어떻게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부동산한테 이거를 법적 불이익을 주는지를 알겠죠? 부동산을 판매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어?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수익을 뭘로 뺏어가 버리면은 벌금으로 뺏어가 버리면은 공인중개사가 자기 물건을 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단속 법규로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법규가 나와? 강행법규가 나오죠? 자, 어떻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이 여러분 무효가 되면 서로의 뭐가 없어져?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한 명이 뭐를 해버렸으면은 한 명이 급부를 이행했으면은 그 이행된 급부로 발생한 이익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어디가 있어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여기서 여러분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무효인 계약으로 발생한 이득이다 라는 거야. 더러운 돈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런 용어가 쌓이지가 않아. 그냥 알고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시간이라고. 시간.
근데 법지문을 읽을 때 스피드가 느려지는 게 뭐야? 이런 것들.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용어들. 그럼 그 용어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는 게 좋아? 알고 가는 게 일석이조죠? 왜 일석이조야?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진짜라니까요. 아니면 여러분 뭐 돈을 아주 많이 번 다음에 자기 그냥 법률 자문인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글쎄요, 이렇게 법률 지식을 어느 정도로 알아야지 법률 자문인들한테도 등을 안 쳐맞을 수 있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봐. 우리 고객님이 법을 하나도 몰라. 그쵸?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의 동업은 바로 강행법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사가 호구처럼 속아가지고 돈을 건넸으면은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다만 여러분,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는 어떤 거야? 그쵸? 여기 밑에 보면은 위조지폐 제작! 이런 것처럼 하게 되면 뭐다? 국가가 다 뺏어가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바로 뭐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 이 개인 간의 계약에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여러분 국가가 개입하는 법률인 거죠? 이거 아니잖아요. 불이익도 없고 계약을 인정해줬으니까 저건 아닌 거잖아. 그치? 자, 이럴 경우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은 필요한 만큼 최소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비례 원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개입을 할 때에는. 자,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단속법규랑 강행법규 중에 뭐가 여러분 더 개입의 정도가 세? 당연히 강행법규가 더 세죠? 이거는 한 번 개입, 이거는 두 번 개입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내용은 정리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냥 뭐가 여러분 다야. 여기서는 계약을 할 때 법이랑 충돌하면 어떻게 돼? 그 법조항이 임의법규면은 계약이 인정돼. 단속법규면은 계약은 인정되지만 벌금 내야 돼. 강행법규면은 뭐야? 계약도 무효고 모두 무효야? 무효된다. 모두 내야 돼? 벌금도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이 무효일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급부를 이행해가지고 이득이 발생했으면 서로 돌려줘야 돼 하면서 끝나죠. 근데 범죄였으면 안 돌려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1번 문제 보세요. 대답이잖아요. 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대답하고 있죠? 임의법규는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그쵸? 개입을 안 당했으니까. 3번은 단속법규예요. 비례원칙이 적용되죠? 정답은 3번이죠. 됐죠? 4번 단속법규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은 뭘로 하면 안 돼? 최소로 개입해야 되니까 강행법규로 쓰면 안 돼. 강행법규를 위반했어. 그럼 어떤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겠죠.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로. 됐죠? 2번 아까 풀었고 3번. 자, 여러분 이거 풀 때 한번 봐봐봐. 여기 기업, 여기 니은 두 개가 있어. 이거 그냥 여러분 제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 법적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있어. 당사자들의 급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아. 뭔 소리야? 이거는 계약의 효력이 있는데. 계약에 따라 넘어간 이익은 당연히 반환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얘는 반환해야 될 수도 있죠. 반환해야 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면 효력이 부정돼. 뭔 소리야? 부정되는 거 맞죠?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죠. 얘는 있어요. 다만 그게 부정돼서 그렇죠. 자, 얘들아 봐봐봐. 기억하고 니은 중에 어느 쪽에 XP가 더 많어? 기억이 더 많지. 이 말인즉슨 공통적 문제를 풀 때에는 하나만 타겟팅 해가지고 소거시키는 게 쉽다는 뜻이에요. 방금 선생님처럼 둘 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만 가지고 지워도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냥. 알겠죠? 기억, 니은, 디귿일 때는 더 엉성해요 문제가. 잘 생각해봐 얘들아. 둘의 공통점과 셋의 공통점 중에 뭐가 더 어려워? 셋이. 그치? 그래서 공통점 문제는 호구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생각해서 그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하라고. 선생님 근데 이거 했다가 이렇게 나오면요? 그럼 돌아가야죠. 다른 쪽으로. 세 개 해보고 아이 씨발 왜 소거가 안 돼? 하면 돌아가는 거야. 그럼 반대쪽에 소거가 되고 있어. 알겠죠? 대부분 많은 문제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4번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강행법규라는 거 읽어보면 알죠? 여기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 무효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모두 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무효야. 그치? 그러고선 뒤에를 봤더니 셋째, 넷째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다행히 이 농지에다가 대마초 같은 거 안 지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 반사회적인 행동, 도박 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 나 이거 딱 읽자마자 씨발 이거 도박으로 사용했구나. 그러니까 농지니까 비닐하우스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박장 열면 되잖아. 하우스. 그쵸? 그러면 이제 좆되는 건데, 자, 아무튼, 지금 그걸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뭐 창고 정도로 사용했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농지법이 여러분들은 골 때리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국토의 몇 프로는 농지로 보존해야 돼.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로 보존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거기다가 건물 세우면 안 돼. 건물에서 어떻게 농사 지을 건데?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땅을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니 왜 여기다 건물 세우면 되는데 여기 허허벌판을 놔뒀지라고 생긴 데 있잖아. 그거는 그 토지의 용도가 뭘로? 농지로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에 걸린 토지는 값이 똥값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다가 여러분 뭐도 못하냐? 돼지도 못 키워요. 소도 못 키워요. 개 키워도 안 돼요, 심지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질어질한 거야. 나무 심어서 여러분 팔 수 있거든요. 나무 심은 다음에 좀 키운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 조경하면 거기다 팔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농산물을 지어야 돼요. 농산물을.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뭐 나무 심었던지 아니면 이제 거기 어떻게? 그렇죠. 쿠팡한테 빌려줘가지고 창고로 사용했다든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런 거 했겠죠. 여기서 여러분 다른 걸로 답을 고르시면 안 되고 2번, 3번 중에 헷갈려야 돼요. 안 헷갈리면 더 좋고. 사법의 적용을 받죠.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동한 거고. 그리고 부당이득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답을 4, 5번도 헷갈렸다라고 하는 거는 부당이득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래. 부당이득은 반사회적이나 비도덕적인 내용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치? 그냥 무효인 계약으로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다른 말은 원상복구 청구권이란 말도 있어요. 원상회복 청구권. 잘 기억해놔. 이거부터 해야 돼. 선생님이 나중에 한 3월, 4월쯤 이제 EBS 나온 거 알죠? 수능특강 그 멍청한 오리 새끼 얼굴 하나 있는 거 좀 나왔는데, 네. 그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 뽑아가지고 내용 정리를 많이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국어 공부를 할 때 혼자서 공부해서 얻지 못하는 거를 이 시간에 얻어갖고 가야 되잖아. 아니,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면 그 수업을 왜 들어? 그쵸? 기분 좋게, 아, 내가 고수구나, 이런 식으로.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내용이라 굉장히 조금 알려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점점 불어나요. 저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게 지금 3개가 틀렸죠. 2, 3번은? 특히 2번이 답이 되는 경로가 되게 중요해요. 아, 2번이 지워지는 경로라고 해야 되겠구나. 자, 벌금을 부과하는 거. 법적 불이익. A하고 B가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된 거. 이건 여러분 뭐야? 계약보다 뭐가 우선되는 거야? 법이 우선되는 거죠. 즉 여러분 저 녹색이랑 빨간색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 인과관계라고 볼 수 없죠. 법적 불이익도 주고 계약도 무효로 돌리는 무슨 관계야? 플러스 관계죠. 무슨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관계가 아니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지워야 돼. 맞는 말 두 개가 있다고 맞는 선지가 되는 게 아니야. 맞는 말 두 개가 있다고. 알겠죠? 정답은 3번이죠. 됐나요? 우리 좀비들? 좀비들아. 자, 얘들아, 얘는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과제예요. 이게 이름이 스텝업이니까 뭔가 이게 선택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필수과제예요. 제가 사실 적당한 책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지금 스텝업이라고 이름을 그냥 해놓은 것 뿐이거든요. 원래 이게 아마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는 제가 이걸 책으로 찍어가지고 줄 거예요, 아마. 여름방학인가 가을방학? 가을방학 말이 좀 이상한데? 가을.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건 여러분 뭐냐면은 분석서예요. 분석서. 그러니까 요즘에 제자들이 수능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엄청 놀러 올 텐데 새끼 놀러 가지는 밥 먹고 가는데 밥 먹고 가면서 저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를 보러 강남까지 왔다는 소리는 그래도 충성심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설문조사 하면은 별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잘 받아주거든? 제일 좋은 컨텐츠로 뽑히는 거예요. 제 모든 나눠주는 자료에서 필수 자료라고 했을 때 애들이 이거 뽑아요. 독서 분석지. 그래서 애들이 얘기랑 다 똑같아. 한 60명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 굉장히 빠르게 선생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장을 펼쳐보면은 평범해요. 그쵸? 그냥 평범하게 뭐라고 돼 있어? 문제 푸는 거 돼 있죠? 더군다나 이거는 데프트 1. 그러니까 1월호의 내용이란 말이야. 풀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안 들면 슬프겠죠? 한 달 전에 풀었던 건데, 씨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왜 기출을 반복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 한 달 뒤에 지급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뒤에 보면은 기억이 안 나? 그럼 여러분들 되게 슬픈 거야. 하드웨어가 그렇게 딸려서 어떡하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똑같이 푸는 거. 그리고 옆에 보면 2단계에 리뷰라고 돼 있고 깊게 읽기라고 돼 있잖아. 굉장히 심플해. 여기 선생님이 해설을 달아놓은 거에 네모칸이 뚫려 있어. 네모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하면 돼. 별로 어렵지가 않죠. 네모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야 벌써. 이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이제 크게 읽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정리해 주잖아.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정리해 보라고. 지문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다 해설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크게 정리해 놓은 것까지 넣어놨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선생님 무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리해요? 라고 해서 그딴 거 없고 여러분 그냥 한글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한 땀 한 땀 만들면 가능해요. 선생님 병신이에요? 라고 하면은 네 그냥 한 땀 한 땀 만들면 돼요. 뭘 그걸 프로그램을 사용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요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존나 오래 걸려. 막 20분 내용 채우는 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문제는 이것도 서로 위에 한 줄 안 맞네 이러면서 이제 이거 맞추고 있고 이거 막 표 위치 이런 거 정렬하면 갑자기 인생이 되게 처량하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은 남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떡하냐 애들이 이걸 제일 도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근데 선배들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심플해진 거예요. 원래는 5단 분석이었어요. 1단 어휘 분석. 그래서 모르는 한자 어휘 제가 딱 다 써놔요. 근데 애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쌤 솔직히 그거 아무도 안 해요 이러더라고. 저도 아무도 안 하면 뺍니다. 왜냐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평생 외국인으로 살아 라고 해서 뺐죠. 사실 뺀 게 아니라 그거는 어휘 교재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문단 읽고 한 문단 내용 요약해. 쌤 그거 아무도 안 해요 이러는 거야. 뺐죠. 그거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제 지문 이런 데에서는 사실 중심 문장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심 문장이 빛이 나는 건 언제야? 인문 지문. 그쵸?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문을 선별해가지고 요약 스텝업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80지문 지금 정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사실은 필요 없는 거는 빼고. 그래서 5개 중에 지금 3개가 남은 거야. 문제풀이, 문장 깊게 읽기, 크게 정리하기. 별로 안 어렵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지난번 데프트에 들어있었던 12지문.
짧게는 이번 주, 길게는 다음 주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특히 고추들이 잘 안 하는데 이거를. 아까 뭐지? 어저께 여기서 이게 말고 졸구인을 말고 여기 있던 친구가 내년에는 크게 읽기도 빠지겠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개 때렸는데 크게 읽기는 절대 안 뺍니다. 왜냐? 제가 만든 시간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문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심플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읽기랑 관련이 돼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시험 시간에 이렇게 못 읽겠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이걸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타당해요. 맞는 말이고. 선생님은 읽으면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은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실전이랑 훈련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공부를 할 때 시험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만 훈련하면 안 된다니까? 기초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기초 훈련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기초가 제일 부실한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기초가 뭐야? 계산력이야 새끼야. 계산력. 계산 실수를 존나 많이 한다. 이게 기초가 부족하다는 증거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해. 요즘 애들은 계산 실수가 너무 많다. 기본을 도외시해서 그래. 근데 물론 이제 사실 어떻게 수학의 기초 능력이 계산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수학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수학의 기본 능력은 사고력이에요. 근데 이 병신 같은 나라는 계산력이라고 생각해. 아니 계산기가 있는데 왜 그걸 씨발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나라는 수학 시험에 계산기 갖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만 병신처럼 애들한테 그걸 왜 도대체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기계를 이길 수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말이 샜는데 국어도 여러분 뭐야? 기본적인 능력이 바로 요약 능력이라고. 요약 능력이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었을 때 생각하는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야?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 훈련을 체계적으로 밟으면은 이게 저절로 돼. 이 글을 읽으면은 누군가는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다니까, 입체적으로. 그게 돼요, 저절로. 저절로 안 되니까 써봐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체계적으로 훈련을 거친 기초훈련이 탄탄한 사람은 유사시에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왔을 때도 어때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 훈련 같은 걸 안 받았잖아. 축구 기술 훈련 같은 거를. 그럼 자기한테 공이 왔을 때 뻥 하고 차는 거랑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찬스가 왔을 때 뻥 하고 자연스럽게 차는 거랑 다르죠? 그거야, 그냥 그거. 그 차이를 생각하면 되게 편해. 그러니까 너희가 뭐야? 이거 시험 시간에 못 써먹는데 라고 작게 볼 일이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크게 보신다면은 이건 어떤 거다? 자기의 기초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독서 수업은 1시간 반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든 자료라고. 모든 지문을 내가 수업해 줄게 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1개 내지 2개씩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에요. 90페이지죠. 90페이지. 시간은 10분인데 이게 글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되는데 글이 좀 길어. 이런 거를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시작해보죠. 자, 같이 봅시다. 필기는 다음 페이지에 하면 되는데 뭐 할 게 있으려나? 필기를. 왜냐? 이 지문은 여러분 양에 비해서 내용이 없어요. 그쵸?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또 질문이네요. 여러분들 필기할 내용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돼야 돼요. 답변. 이들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은 무엇일까? 한계. 그 한계는 앞에 나와 있죠. 무슨 한계?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한계에 부딪혔대. 그치? 그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명도가 낮아졌고
채도가 낮아졌다. 그쵸?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화가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명도가 낮아졌대. 밝기가 떨어졌다고. 선명도가 떨어졌다고. 그쵸? 저게 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글 전체에서.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그냥 뭐야? 배경 지식을 이야기할 뿐. 그쵸? 큰 뭐랑은 관계가 없어. 화제와는 관계가 없죠. 화제와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단에 가면은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중간중간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읽으면서 놓쳐서 그렇지.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 어디냐면 여러분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가법 혼합 원리를 설명할 때 A 지점을 설명하는 거 있죠. A 지점을. 찾았어? 오른쪽 단에. 거기 A 지점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 흰색인 A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라는 멘트 보이죠? 저기서 이걸 연결 지어야 돼. 채도가 낮아지고. 흰색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라는 말은 가법 혼합을 사용할수록 채도가 떨어진다고.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문단에는 뭐가 나와? 블라블라블라 나와봤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써있어? 간법 혼합으로 만든 색은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간법 혼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문장에서 배경 지식들을 다 제외하고 뭐를 추려내면은 이 글의 화제와 접목을 시키면은 화가들은 무엇을 사용해서? 간법 혼합을 사용해서 뭐를 떨어뜨리고? 명도를 떨어뜨리고 가법 혼합 때문에 뭐가 되고? 채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글이 남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남게 된 다음에 선지를 한번 봐봐봐. 5번 문제의 4번 선지를 한번 보세요. 5번 문제의 4번 선지. 5번 문제의 4번 선지를 한번 보시면은 빨강과 청록의 물감을 1:1 비율로 섞어서 만든 색의 명도는이 주어져. 그쵸? 이 색은 섞은 색이에요. 원색보다 명도가 낮죠. 무슨 색이 나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색을 섞었기 때문에 뭐야? 명도가 떨어진다. 자, 그 다음 5번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 가법 혼합 실험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래. 그럼 무슨 뜻이야? 섞었다는 거야? 안 섞었다는 거야? 안 섞었다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 섞은 색보다 채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5번 문제의 4번, 5번은 중심 문장이랑 맞닿아 있는 정보라고. 섞으면 낮아진다. 존나 쉽잖아요. 섞으면 낮아진다. 자, 8번 문제 마찬가지죠. 8번 문제의 2번 선지 한번 봐봐봐. 8번 문제 2번 선지. A하고 B 색을 섞으면 채도가 높아진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이 중심 문장을 찾아내면은 모든 선지를 그래서 확인하면서 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몇 개는 지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문제가 교육청 거라서 조금 비율이 낮지 평가원은 훨씬 더 많이 지워져요. 실제로. 원래 이 여러분들이 맨날 이게 헷가닥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 시험, 볼 시험 중에 딱 3개가 중요한 시험이거든. 6월달 시험, 9월달 시험, 수능 시험.
이 세 개가 중요한 시험이야. 뭐 당연히 수능 시험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6월달과 9월달이 답이 나오는 루트랑 나머지 시험에서 답이 나오는 루트랑 좀 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제자가 교수냐 아니면은 뭐야? 그냥 교수보다 좀 딸리는 일반 선생님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요리로 따지면 여러분 진짜 내노라 하는 요리사가 만든 요리인 거예요. 6월, 9월 수능, 특히 수능은.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우리가 계속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건질 수 없는 것들이 평가원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 우리 윤성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평가원 걸 좀 제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선지가 상당히 많이 돌아가가지고 찾게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사실 무관해요. 이게 국어적 사고랑은 뭔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7번 문제 여러분 이거 거의 수학 같은 느낌이잖아. 그쵸? 자, 한번 글을 한번 읽어도 봅시다. 이건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은 나중에 내가 찾아와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뭐만 잡아놓고 가야 돼? 얘가 여러분 뭐고? 이게 가법이고, 뭐가? 색광, 이 가법이고, 이게 여러분 뭐야? 이게 간법이지. 뭐가? 색료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제가 미술학원을 끊게 되는 거였는데, 미술학원 갔더니 저기 걸려있는 거야. 존나 신기하잖아. 아니 물감을 섞는데 어떻게 흰색이 나오지라고 해서 섞었거든? 안 나와. 그래서 아 씨발 여기 사기다 라고 해서 끊었어요. 그래서 네, 미술학원 벽에 가면 이런 거 붙어있어. 이런 거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빨강, 파랑, 초록을 섞는데 어린 마음에 열심히 팔레트에다 섞어봤죠. 근데 안 돼. 그래서 빨간색 좀 더 넣어보고 파란색 좀 더 넣어보고 비율이 잘못됐나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그것만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말은 못하겠고 사기꾼이 씨발 이러면서 자기 사기 생각을 들킬까봐 지금 겁을 내는군 이러면서 이제 나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지?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존나 이상했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집에 와가지고 여기 학원 잘못된 학원이다. 옮겨야 된다. 근데 엄마가 제 고집을 알거든요. 한번 저 새끼가 싫다 그러면 절대 안 간다는 걸. 그래서 옮겼죠. 근데 다음 학원에 갔더니 저기 안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된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꽤 오랫동안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 쓴 것 중에 제일 아까운 게 미술학원 보낸 거, 그리고 피아노 학원 보낸 거 2개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지금도 그림은 좀 잘 그려. 그림은 좀 잘 그리고 좀 못 그리는 게 음악은 못 하니까. 에휴. 아무튼 2개가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빨강이랑 파랑이랑 섞이면 이게 나오고, 이거랑 이거랑 섞이면 이게 나오고, 요거랑 요게 섞이면 요게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개를 다 똑바로 섞으면 요게 나오고, 요거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마찬가지고. 그치? 자,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해했던 게 중요하죠. 이 그래프를 이해했냐 못했냐가 사실은 이제 몇 번 문제를 8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개 삼각형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다? 모두 다 뭐를 할 수 있어? 표시할 수 있다, 색을. 그 원리죠. 자, 얘들아, 빨강의 비율이 1이야. 그럼 요 꼭지점은 무슨 색깔? 그렇지, 이건 레드 컬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 이거는 무슨 색깔? 초록의 비율이 1이야. 그럼 여기는 초록 색깔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여기는 그럼 무슨 색이에요? 빨강도 섞이지 않았고 초록도 섞이지 않아. 그러면 RGB의 마지막인 뭐가 1이라는 뜻이야? 그치, 파랑이 1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랑 색깔. 이걸 알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에이씨. 나 이거 진짜 손이 뚱뚱해서 그런지 그림자 때문에 선이 잘 안 보여요. 약간 슬프죠? 요 하얀색 변은 여러분 뭐랑 뭐를 합쳐가지고 1이 되는 점이야? 그렇죠. 레드랑 그린을 합쳐가지고 1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여기는 색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있죠. 이러면서 빨강을 0.7 정도 섞고 그린을 0.8 정도 섞으면 되겠네요.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1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존재할 수 있는 색이 아니야.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선이 가장 뭐다? 최대치로 표시할 수 있는 선이겠죠. 그래서 이 선은 여러분 지금 뭐야? 여기서 정확하게 5대 5로 만나면은 이 점이 여러분 무슨 점인 거예요? 둘을 똑같이 섞었으니까 나 무슨 색인지 몰라. 나 그림에 약하다니까. 노랑이래요. 노랑이래요. 특히 여러분 이건 색을 섞는 게 아니라 빛을 섞는 거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빨강이랑 그린을 섞으면 노랑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는 무슨 색이에요? 여기 빨강이 0.5고 뭐는 그린은 섞이지 않고 파랑이 0.5가 섞였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의 색깔은 자홍이고, 그럼 여기의 색깔은 그치, 이번에는 빨강이 섞이지 않고 파랑과 녹색이 5대5로 섞였으니까 청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A점이 뭐야? 빨강이 3분의 1, 녹색이 3분의 1.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가 섞였다는 소리야? 파랑색이 섞였다는 거니까 여기 컬러가 뭐가 된다? 그치, 우리 사기꾼의 색깔 흰색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국어적인 능력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수학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죠. 마음에 상처가 됐으려나? 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운 도표 해석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게 이제 8번 문제죠. 8번 문제는 여러분 이제 1번. 걔 귀엽죠? RGB는 A에서 모두 0을 나타낸다. 병신이죠? 3분의 1이겠죠? 2번. 아까 지웠고, 3번. B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보다 C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이 더 높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지금 C하고 B 보면은 나머지 숫자가 뭐를 의미해? 파랑의 비율을 의미하니까 0.4, 0.2가 나오니까 잘못된 말이고요. 이제 4번. B하고 C를 혼합할 때 물감을 절반으로 줄이면은, 빛을 절반으로 줄이면은 색깔이 안 나와.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나오죠. 상관없죠.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색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때요? 똑같이 광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색을 표시할 수가 있죠. 정답은 5번이죠. G가 1인 지점에서 A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면은 반대쪽에서는 자홍, 즉 보색이 위치한다 라고 한 거는 지금 색삼각형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하면은 보색을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으면 된다는 소리죠. 여기서 이렇게 A를 통과하도록 그으면은 된다는 뜻이죠. 그쵸? 자홍이 위치를 하나? 몰라, 좀 억까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간법 포나폴리 쭉 읽고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죠. 인상주의 화가가 태양빛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물감을 섞어 사용을 해요. 섞어. 그래서 모네가 해돋이에서 뭐를 만들어서 물감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이 태양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광경을 담으려고 하죠. 그런데 뭐를 사용한 거야? 간법 혼합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밝지 않았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지금 어떤 거? 예시로 누굴 들고 있어? 모네의 해돋이를 놓고 있죠. 누가 품했어? 이에 실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떻게 섞지 않는 거야. 간법 혼합을 사용하지 않고 화폭에다가 어떻게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사용을 해요. 갑법 혼합돼가지고 제3의 색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갑법 혼합을 썼으니까 뭐가 된다? 선명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 시냐크의 예시를 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흐릿하게 보였다. 이런 말들이 볼드체로 굵게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읽을 때 강약 조절이 돼야 돼, 뒤로 갈수록. 알겠죠? 어차피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으면은 중요한 거라도 찾아가지고 기억하는 게 개이득이라니까. 문제를 풀 때. 그 중요한 거를 몇 개라도 지워지잖아. 돌아가지 않고. 그쵸? 짜잔. 5번 문제 풀었고 7번 문제. 7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선지를 먼저 읽기 전에 7번은 한번 보시면은 1번, 3번, 4번이 모두 똑같은 과정이 들어가 있죠. 뭐를 하래? A하고 B를 뭐 하래? 차례대로 투영을 하래. 한마디로 A랑 B를
섞으래. A가 무슨 색이야? 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죄송해요. 여기서는 국어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 지금 A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해? 600에서 700은 투 0 되지 않았다를 의미하니까 600에서 700이 무슨 색이야? 빨강색이지. 빨강색이 투영되지 않고 나머지 색이 투영됐다는 소리는 나머지 색 두 개가 섞였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저기서 뭐랑 뭐가 섞인 거야? 파랑이랑 초록이 섞였죠. 따라서 여기는 여러분 무슨 색이 나와? 네, 여기서는 청록색이 나오는구나. A에서는 청록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뺏겨버린 거야? 블루 컬러가 사라진 거죠. 블루 컬러가 사라졌으니까 누구랑 누가 섞인 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린이랑 레드랑 섞인 색이 되니까 무슨 색이 나온다? 네, B에서는 어디 갔어 이거? B에서는 노란색이 나온다. 이렇게. 됐죠? 빠밤. 뭐야 어디 갔어? 빠밤. 청록이랑 노랑이랑 섞으면 뭐가 나와? 이건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그 4번색 보면서 대답하면 돼요. 뭐가 나와요? 초록이 나오죠. 3번. 그럼 초록이랑 자홍이랑 섞으면 뭐가 나와? 검정이 나오죠. 답은 중심 같죠? 섞는 순서를 바꾸면 색깔이 바뀌어요? 아니죠. 답은 4번이죠. 잘 내다가 병신 같은 데서 답이 나오네요. 답은 4번이죠. 여기 나와 이미 청록, 노랑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제 가볼까요? 에이씨, 또 앞에서 열심히 자고 있는데 불쌍한 윤성아 앞에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내가 되게 너무 가슴이 아파. 진짜 제가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조는 친구들을 되게 싫어했거든. 아니 어떻게 감히, 그치? 이 나의 강의를 졸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늙었나 봐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와서 알았어요. 강의가 졸려서 조는 게 아니구나. 강의가 지루하면은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려온 거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잠을 풀로 잘못 잤어. 원래 예비군 훈련 가기 전에 잠을 자면 안 되거든.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시간이 존나 안 가. 진짜 존나 안 가. 여러분 핸드폰을 해도 시간이 안 가는 거 알아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핸드폰을 해도 시간이 안 가. 거기는 진짜 아인슈타인이 와가지고 그 시공간이 왜곡된 지점이라고 아마 체크를 해야 되는 지점이야. 나중에 여러분 느낄 거야. 이상하게 핸드폰 배터리는 존나 빨리 닿는데 시간은 안 가 있다?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 예비 훈련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의식을 잃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서 꽉 하고 이렇게 의식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집에 갈 때 됐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전날 이제 잘못 알고 어떻게 풀로 자고 가면은 잣됐다. 핸드폰은 이미 배터리 다 써가지고 광탈이고. 그래도 제 성격에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네 이미 끝났고. 그럼 이제 계속 막 안보관 교육 받으면서 계속 딴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쵸 맨유의 유스로 들어갔다면, 그래서 막 이런 헛된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갔다면은 막 이러면서 병신 같은 생각을 해도 시간이 존나 안 가요. 시간이 존나 안 가가지고 괴로워했는데, 또 반대로 뭐냐면은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개봉을 하자마자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참 옛날에 좋아하는데 대학생 때는 진짜 그냥 네 학교 안 가고 영화 보러 갔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아무튼 대학생일 때는 좀 자유롭게 그래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은 네, 그냥 점심에 가서라도 보고 오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쵸 선생님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수업을 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게 못해.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밤에 가는 거야. 밤에 심야에 가면 뭐 싸기도 하고 그쵸? 심야에 팝콘 먹으면 더 맛있기도 하고. 원래 밤에 먹으면 다 맛있어요. 가서 딱 보는데 잔 거야. 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화가 인터스텔라였거든요.
인터스텔라는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재밌는 영화인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앞에가 좀 지루해. 앞에가 그 씨발 그 우주선 발사할 때까지 너무 말이 길어. 그래서 탁 언제 의식을 이루는지도 모르겠어요. 팝콘은 반쯤 쏟아져 있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눈 뜨니까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애가. 그래서 나는 옥수수밭이 마지막 기억이거든. 그래서 아니 옥수수밭에서 블랙홀이 나타나다니 이러면서 이제 봤더니 곧 끝나더라고 영화가. 그래서 사실 그 뒤로도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지? 이러면서 네 있었는데 아니 그렇잖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내가 기대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졸고 있는 거는 네 피곤한 거예요. 그게 그때 알았죠. 아 애들이 조는 게 뭐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래서 조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특히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 더. 그래서 저는 떠드는 친구들은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 수업까지 방해하니까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는 거는 보면 좀 안타까워요. 보면. 그러니까 얘들 잘 생각해요. 왜 안타깝냐면은 내가 항상 공부할 때 뭐 중시해? 기본을 어기면은 성공 확률이 팍팍 떨어져. 기본을 지키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여러분 높아진다니까. 확률 자체가. 자, 우리가 맨 끝에 생각해봐. 우리 무슨 시험만 잘 보면 돼? 수능 시험. 그럼 수능 시험 날 컨디션 어때야 돼? 좋아야 돼. 그럼 컨디션이 좋으려면 체력이 어때야 돼? 그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 날 여러분 어때요? 체력이 다 바닥난 상태에서는 컨디션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축구 선수들 보라니까? 리그에서 여러분 어때요? 초반에 잘하다가 막판에 부상이 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컨디션의 하락으로 돼가지고 동일한 퍼포먼스를 못 내는 선수들이 있죠. 운동선수들 보면은. 체력 문제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풀 시즌을 처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체력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제가 겨울에 어떻게 몸을 제대로 만들고 다음 연도에는 풀 시즌을 준비를 하겠다. 야구 선수들이 대답한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들 제일 잘못된 말이 뭐냐면은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정신력. 부모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정신력. 안타깝게도 어머니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에요. 정신력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정신력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이미 여러분 이거는 서양에서는 10년도 더 된 정설이에요, 정설. 심신이원론이 아니라 결국에는 같은 거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정신, 의식이라는 거는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뭐야? 효과일 뿐. 뭐가 아니야?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수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동양 애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조그만 체구 가지고 어떻게 몸 안에 기를 폭발적으로 늘려가지고 막 장풍을 쏴서 백인에 날리고 막 이러잖아. 그게 여러분 열등감의 발로라고. 열등감에.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열등감의 발로야? 중국이 누구한테? 서양한테 침략당하고 먹혔던 기억 때문에 그런 거가 유행을 하는 거라고. 그런 거가. 실제로 여러분 그딴 거 없습니다. 솔직히 그 소림사 땡중이랑 저기 2m가 넘는 여러분 격투기선수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땡중 대가리 박살나죠 바로. 아니 그럼 여러분 사람도 열심히 기수련 해가지고 제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장풍 한 대 쏘면은 코끼리 내장 파열돼가지고 죽겠네. 없어 그런 거. 따라서 여러분 정신력이 좋으려면 집중력이 좋으려면은 말짱말짱 하려면은 뭐가 좋아야 돼? 체력이 좋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체력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게 장기간 체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지력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체력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근력이라고요. 근력. 그러니까 근력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 안의 근육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 안의 근육의 비율.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선천적으로 몸 안의 근육의 비율이 더 높죠. 우리 저기 말라깽이처럼 보이는 인여비도 여자보다 비율이 더 높다고요. 그래 안 그래 인여봐?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체력이 좋으려면은 몸 안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몸 안의 근육을. 특히 근육에서 가장 큰 부위가 어느 근육이라고 얘기해줬어? 하체 근육이에요. 하체 근육. 허벅지라고요. 허벅지. 그럼 또 이제
그쵸? 미용을 중시하는 몇몇 아이들이 허벅지 굵어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이러죠.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단백질의 부피와 지방의 부피 중에 누가 더 많이 차지해? 지방이 2배 이상 차지하죠. 그래서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뭘로 바꿀 수 있다면? 근육으로 바꿀 수 있다면 허벅지는 슬림해집니다. 선생님 장미라는 안 그렇던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10고수를 갖고 온 거야. 10고수를. 여러분들이 평생 운동해도 그분의 허벅지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이건 여러분 거의 서울대 의대 전국수석 이런 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공부 쪽에서는. 키우시라고. 이거 키워야 돼. 이걸 키워야지 여러분 장기적으로 피곤함이 좀 덜해요. 선생님 근데 운동했더니 잠이 너무 많이 오던데요? 네가 얼마나 할머니면 그런 상태야.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체력이니까 씨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지. 가끔 와서 상담할 때 막 진짜 어지러워. 쌤 저 몸이 너무 약한데 계단 오르기로 운동이 되나요? 이런 걸 물어봐.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운동이 되는 정도면은 그건 재활치료 수준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계단을 올라갈 때 그게 운동이라고 인식이 된다면은 재활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그건 여러분 운동이 아니라 뭐의 개념이야? 활동의 개념이잖아. 근데 계단 오르기도 힘든데요? 이거 여러분 70세의 노인한테 나오는 말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말 아니냐고.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 16, 17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이야? 학교 교육이 잘못됐어요. 학교에서 서양처럼 클럽 활동들을 강조하고 클럽 활동에서 어떻게? 그쵸, 운동을 많이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가관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가장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고 제일 많이 실패하는 원인을 얘기해 줄 뿐이야.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연락 왔어요. 쌤 말이 맞았어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공부량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많았는데 이 학생은 수능을 못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지키라고 했던 걸 안 지켰거든요. 계단 오르기서 운동했어? 물어보면은 저 오늘 계단 올라왔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기 2층인데? 라고 하면은 물음표 이렇게 이따가도 내려갈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가더니 결국에는 시험을 못 봤죠. 뭐 그 전에 여학생이라서 좀 한 달에 한 번 마법 걸린 날이었기도 하고. 그 내가 그랬지. 아니 야 그거 당연히 조절했어야지. 약 먹었으면 조절이 되는데 안 했냐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 약을 처방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체력이 어떻게 된 거야? 샥 하고 떨어진 거죠. 끝까지.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자기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꿈꾸잖아. 내 실력보다 약간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니까. 뭐가? 체력을 키워놓으면 그게 된다니까. 왜냐면 우리 말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어때? 다 최악 상태로 흘러가요 진짜. 이 여러분 제가 남들보다 좀 빨리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공략하는 방법을. 요즘 여러분들 경쟁 상대는 다른 이슈가 아니에요. 체력 이슈가 제일 커요. 이 코로나를 통과한 세대들이 특징이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위의 세대보다. 그러니까 운동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유튜브 가가지고 이거 치면 나와. 맨몸 스쿼트 이거 치면 나와. 이거 하고 옆에다가 카메라에다 핸드폰 동영상 켜놓고 자기가 하는 거 좀 봐봐. 존나 우스꽝스럽다고. 그러면서 씨발 이러면서 아니 사실 여러분 맨몸 스쿼트 존나 있어 보이지만 그냥 뭐 하는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잖아.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하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의자 있잖아. 이런 의자 갖다 놓고 의자에 궁둥이 탁 달 때쯤 일어서라고. 그게 맨몸 스쿼트예요. 좀 이제 익숙해지면 어떡해. 엄마 방 가가지고 핑크 덤벨 갖고 와서 하면 돼요. 엄마 갖고 있어요. 핑크 덤벨. 얇은 거. 핑크 덤벨, 레드 덤벨 이런 거 있거든. 1kg짜리. 그거 들고 하면 좀 뭔가 나 그래도 튼튼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 들죠. 원래 여러분 저희 트레이너 말로는 자기가 정상 체력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는 15번 정도를 할 때 자기 몸무게의 반 정도를 들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여자면. 남자면 70%. 윤성아 몇 킬로야? 네. 네. 60kg. 그러면은 너는 50kg 정도 들고 해야 돼. 스쿼트를. 15번을.
그리고 근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자기 몸무게의 120%를 3번 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를 3번 들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어때요? 핑크 덤벨급이죠. 허약도가 이 희멀겋게 생겨가지고. 솔비야, 알았어, 몰랐어. 이거 근데 여러분 조금 한 2주, 3주만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몸이 건강해지고 잠이 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반짝반짝 해야 돼. 특히 그 집중력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잖아. 국어. 알겠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운동 좀 하라고. 니들 운동 안 하면은 절대 시험 잘 볼 수가 없어. 자, 이제 오늘 80페이지 돌아갑시다. 앞으로. 우리 80페이지 안 했죠? 네. 80페이지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번이 뭔데요? 아, 6번 문제? 쉬워가지고 버렸구나. 6번은 여러분 이제 이거 문제 풀 때 알려줘야 될 건 있군. 저는 여러분 6번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부터 먼저 봐요. 가나부터. 왜요? 라고 하면 다가 필요 없잖아. 다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기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 병신? 갑보 호나벌린데 채도가 높아 보이는데. 또 중심 문장에서 지워지죠?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겠대. 이건 나가 아니라 가죠. 물감의 색과는 다른 삼의 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대. 이거 뭐 사용하겠다는 거야? 가법, 뭐 해가지고, 점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죠. 씨발 답 안 나왔다. 그래도 어떻게? 안 읽어요. 왜? 원색의 점을 병치했대. 가 아니죠. 그럼 답이네. 이렇게. 그쵸? 속어로 풀면 쉬워요. 특히 여러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속어가 답이에요. 속어로 시키면은 보기를 안 읽고도 답이 나올 수가 있죠. 실제로. 요거 이제 짜잔 어디 갔어 이거 80페이지 소대성전. 이거 여러분들 우리 스텝업에 나눴던 거 있었던 거예요. 시간은 4분 드릴게요.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요즘에 고전 소설이 출제되는 거를 보면은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냐면은 옛날 소설은 시나 노래가 들어가요. 존나 뜬금없이 갑자기 남주가 시 지어서 주고 여주가 답시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야. 요즘은 따지면 인스타 DM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DM이 조금 저급하게 보내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이제 한시로 지어서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스타 DM을 한시로 보내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반송동 앞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네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도 붉게 물드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내면 한시 틱하게 보내는 거죠. 혜빈은 어때? 별로야? 그거 다음으로 많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시 같은 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꿈은 여러분 이제 앞니를 예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제 뭐예요? 다른 세계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중약 이전, 이게 여러분 어디? 중약 이후 나오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누구의 꿈은? 승상이 꾼 꿈은 누구를 만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 소대성을 만날 거를 예언하고 있고, 저 뒤에 나와 있는 누구의? 소대성의 꿈은 죽은 장인어른이라고 해야 되냐? 아직 결혼 못한 것 같던데? 쫓겨나가지고. 뭐 아무튼 승상을 만나게 되는 통로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꿈이 나오면 여러분 이런 장치들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이거 2015년도 거니까 가장 최근 트렌드들에서는 반드시 장면 중에 대사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써요.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쁜 애가 거짓말을 쓰거나 착한 애가 거짓말을 써요 실제로. 그래서 이 거짓 대사를 파악하는 거까지야. 자, 3개 시의 기능,
꿈의 기능, 그리고 거짓 대사. 이 세 가지가 고전 소설에서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거 외에는 고전 소설도 결국 뭐니까 소설이니까 인물 설정하는 거, 사건 설정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쵸? 여기서 여러분 지금 몇 번 문제는 10번 문제는 각각의 공간이 꿈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라는 거를 판단하는 건데, 그쵸? 어디서부터 꿈이 시작한 거야를 알 수 있는 거, 어디까지가 꿈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A까지는 현실이고 여기에 기대가지고 뭐를 해? 잠이 들기 때문에 B에서는 뭐가 들어가게 되고요? 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깬 다음에 어떻게? 꿈에서 본 장소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현실 속의 장소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재밌게도 A하고 D하고 사물이 똑같죠. 책상이라고. 하지만 이건 어디? 현실에서의 책상이었고 이거는 꿈속에서의 책상이 되죠.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온데간데 없고 소나무 미치더라 라고 했으니 이게 현실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 어때? 공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특히 여기서는 A하고 D가 같은, B하고 C가 같은 단어를 골랐죠. 평가원의 편집 방식이 뛰어나요. 정답은 10번에 몇 번? 4번이죠. D는 꿈속의 공간이에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아, 이게 제가 존나 좋아하는 문제인데 또 저 병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이런 표정인데, 그래도 잘 봐봐. 대학, 취업, 직업이죠. 결혼.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빨리 말해, 빨리 잘 생각해봐. 급식 때 이 선생님이 아니라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알려줄 테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뭘로 판단하면 돼? 어른들의 잔소리로 판단하면 돼. 대학 가면 끝나? 안 끝나지. 그럼 직업 가지면 끝나? 안 끝나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판단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결혼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3번 때문에 1, 2번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있죠. 선생님 물론 그런 속세에 찌든, 아니 현실적으로 선생님 아니에요, 뭐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게 살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연 발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나는 미팅이 아니라 자기의 일하는 바운더리에서 자기 친구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인연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면 어때요? 비슷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날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인공적으로 할 땐 더 심하죠. 인공적으로 할 때는 아예 여러분 뭐가 나와? 등급이 나오는데, 사람은 여러분 한돈처럼, 한우처럼 등급이 나온다니까? 얘들아, 한우는 뭐가 제일 비싸? 툭불. 따라서 여러분 결혼 정보 업체도 툭불 등급이 돈을 제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꾸로 생각한다. 낮은 등급일수록 매칭 지을 때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존나 짜증나가지고 바빠 뒤지겠는데 그런데 가입시켜가지고 이제 고모랑 얘기하다가 이제 좆됐다, 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가입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딱 받고서 드는 게 갑자기 궁금하긴 하잖아. 이 결혼 시장이라는 게, 이 업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해서 뭐 가입을 해가지고 뭐 등급을 받고 나갔는데, 아무튼 제가 아마 거기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최초로 환불받은 사람이라 그랬거든? 왜냐하면은 그게 뭐 10번을 만나게 해주는데 안 되면 또 10번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야.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두 번, 제가 원래 모든 걸 다 빨리 파악하거든요. 한 번, 두 번 나가보고 이게 어떻게 매칭되는 건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분이랑 6시에 약속인데 내 마음대로
6시는 차가 밀리니까 7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연락이 와요. 모르는 번호로. 형빈 특 안 받은 모르는 번호. 버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7시쯤 되면 나가려고 하죠. 그럼 전화가 좀 3통 정도 와 있어. 같은 번호로. 뭔가 나 차 잘못됐나? 그래서 나가보고 와서 전화를 해. 그럼 이제 알고 봤더니 오늘 만나기로 한 여자야. 그래서 저 7시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6시였다고. 자기 가고 있다고 집에.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끊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개꿀이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배민에서 배달시키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고선 또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몇 번 하니까 결혼정보업체에서 주말에 사람 안 만난다 그래. 평일도 저녁밖에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 10번을 도저히 소모시킬 수가 없나 봐. 그러더니 그냥 2번 만난 걸로 하고 돈 가져가라 라고 해서 돈을 환불받았는데 좋은 거는 돈은 엄마 아빠가 내고 환불은 제 계좌로 받았죠. 근데 환불받은 액수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 물어봤어. 환불 왜 이렇게 많이 시켰냐 그랬더니 원래 얼마짜리였대.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낸 거냐 라고 했더니 원래 회원님 등급이 높으면 돈을 많이 낸대. 그때 그럼 등급이 낮은 사람이 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등급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낸대. 그래서 그럼 저보다 많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많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더라고. 윤성 괜찮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어떻게? 등급을 따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훈은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잘 들어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 됨됨이에요. 물론 외모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외모는 약간 최소 커트를 넘으면 서로 익스큐즈 하잖아요. 내가 씨발 무슨 차은우 만날 것도 아니고 뭐 카리나 만날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뭐 이 정도면이라고 이제 타협 정도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납 정도로 한단 말이야.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인성이란 말이야. 무슨 말 하려고 빙빙 돌리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5분 만에 사람의 인성을 판단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 학원비가 아니라 1년짜리 학원비를 어떻게 번 거랑 똑같아. 굳이 상대방을 1년, 2년 만나보지 않아도 어떻게 인성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 9번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15학년도 수능이고 제가 외우게 시키려고 이것도 개발했어. 15는 3 곱하기 5죠. 3, 5, 15야. 15학년도 수능의 35번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라? 소개팅 할 때 풀려보세요. 상대방한테. 풀려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끝내면 돼? 여기서 이렇게 딱 뭐 이런데 이렇게 X표 쳤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랑은 뭘 할 수 없어? 일생을 같이 보낼 수가 없구나. 참 외모는 내 취향이었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왜? 얘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잖아. 이거 상당히 여러분 상당히 골치 아픈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왜? 왜 기다리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깨웠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깨웠잖아요. 얘들아 봐봐. 기다리다가 갔어. 그럼 갔으면은 기다린 게 아니야? 아까 저를 기다리던 여성처럼 30분을 기다리다가 연락도 안 되고 그치? 그래서 갔어.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서 왜 가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지도 않고 라고 말을 하면 돼 안 돼? 너는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 기다렸잖아. 기다리다가 깨운 거잖아. 근데 여러분 깨웠다고 뭐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기다리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나중에 여러분 이런 친구랑 만나면은 어떻게 돼?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신비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데 오빠 나한테 왜 소리 질러?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바뀌어요. 인과관계가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해라? 도망가세요. 답은 1번이죠.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 윤성이 4번으로 골랐네요.
윤성아! 아직 안 얻었어. 참고로 여러분, 제일 인성이 바닥치는 건 답이 5번을 고른 친구입니다. 이게 뭘 도와준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죽었는데 씨발 아이템 주고 경고해주고 이랬는데 뭘 더 해줘야 돼? 뭐 저기 황금용이라도 소환하는 거 줘야 돼? 그쵸? 도와줬죠. 제일 많이 오답으로 가는 게 3번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아까 그 독서선지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요 빨간색의 부분이랑 요 녹색의 부분이 지금 여러분 3번 선지처럼 써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장인어른이 당부했던 게 뭐야? 네가 출세해도 내 딸을 기억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어떤 화살표가 아니라, 저 오렌지색 화살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명을 이룬 후에도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아달라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2번은 여러분 뭐가 틀렸어? 자기가 범한 과오가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씨발 내가 여길 지웠어.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태어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라도 착한 사람을 얻어야죠. 괜찮아, 왜 못 보게 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 뭐가? 내 사실적인 사고를 볼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고를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왜 무섭냐? 공식적으로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집계가 됐어. 42%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야? 우리는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낚으라고. 알았죠? 자기가 답을 1번으로 고른 친구는 뭐고, 상대방도 착한 사람 만나야 되니까 15수능을 항상 품 안에 품고 다니고, 내가 답을 1번을 지웠어. 그럼 뭐야? 아이씨, 상대방이라도 착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15수능을 한 장 인쇄해갖고 다니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니 씨발 그걸 어떻게 풀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족밥이라고. 어떻게 하면 돼? 상대보다 좀 일찍 나가 자리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핸드폰 놀고 있다가 오는 것 같으면 얼른 집어넣고 푸는 척을 해. 푸는 척을 하고 있으라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아. 첫 만남에서 어색하지도 않고 뭐 하고 계셨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사람이면은.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제가 과외 준비를 해서라고 하면 된다니까. 근데 당연히 여러분 풀다가 어떻게? 이 문제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넣어야죠. 넣고서 이제 아까 뭐 하시고 계셨어요? 라고 하면은 뭐 수능 다시 보세요 뭐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과외하고 있어가지고 뻥치라고 그냥. 그쵸? 근데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뭐 음료 시키거나 밥 시키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여러분 뭐가 발생해? 그 정적의 타임이 발생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뭐라고 양해를 구하면 돼? 어색함을 이기고. 제가 아까 풀던 거 좀 마저 풀어도 될까요? 라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같이 풀어볼래요? 라고 하면 된다고. 근데 어떻게? 얘가 이걸 지우는 순간 바로 이제 어떻게? 그쵸? 알람 맞춰놨던 거를 전화처럼 받고 여보세요? 엄마가! 이런 다음에 나가면 된다고요. 바로. 간단하다고. 그럼 여러분 어때? 5분. 사람을 판단하는데 5분. 1년 동안 뭐 같이 보내고 남자친구가 바람 폈어요. 이 필요 없다고. 5분이면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세이브하는 거야. 그렇잖아. 42%의 사람을 잡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넌 반드시 갖고 다녀야 돼. 이게 2015학년도 수능의 15번 문제예요. 인생에서 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농담을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분명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버리면 그게 뭐가 기다린 거야? 라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예쁘고 자기 스타일이라 그래도 끝까지 살기가 힘들어. 알겠죠? 솔비 알았어, 몰랐어? 솔비 알았어, 틀렸어? 그럼 여기 지금 42%도 안 남았니? 이 문제도 여러분 사실 뇌지컬 모의고사에서 봤으면 좋은 문제이긴 해요. 왜냐면 평소에 행실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이 문제 여러분 되게, 왜냐면 지문도 별로 안 어렵고 문제를 읽을 때 라고 하는 문제라서 좋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사실적으로 사고를 안 하는 거야. 분명히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깨운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 돼? 결국 깨웠으니까 이러고 하면 안 된다고요. 결국 깨웠으니까 그 사고가 되게 위험한 사고인 거야.
그 사고가. 알겠죠? 그 사고는 여러분 평상시에도 고쳐야 되는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 물어보죠. 쌤은 맞았을까라고 하는데 당연히 전 맞았죠. 저 여러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았어요. 여기까지.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 문학 답 수정하러 가야죠.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 답을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맞췄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서는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고 문학은 뭐를 그게 왜 답인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중요해서 이 선지에다가 X표 이런 식으로 잘 표시를 하면서 하세요. 저게 쌓이면은 문학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알았죠?